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박석순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초청으로 공조보호의 환경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공주 시민 여러분들의 공주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소유하고 계신 핸드폰을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민의례 박석순 교수 강연 열린 토론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대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와 의식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신 박석순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졸업, 로커스대학교 대학원 환경과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17대 국립환경과학원 원장님을 역임하셨고 11대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서 이화여자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 소장을 하고 계십니다. 박석순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 평소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정진석 의원님을 모시고 제가 보니까 이게 공주만 아니고 공주 말고 여기 뭐 부여, 청량 또 조금 전에 보니까 세종시에 계시는 분도 와가지고 참석하신 것 같은데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입니다. 영광이고 또 이게 제가 평소에 지금 그 얘기는 저는 한 80년대에 이 강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강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이렇게 요긴하게 서있들어 있구나.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크게 한 세 파트입니다. 전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금강고 전체에 대해 가지고 금강고가 과연 환경적 가치가 어떠냐, 금강고의 환경적 가치가 어떠냐, 또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이게 도대체 여기뿐만 아니고 이 금강 지역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는데 제가 여기에 이제 뭐라고 하나 주어진 시간이 말입니다. 너무 좀 짧아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 30분 내지 한 40분 정도의 시간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가 뭐냐, 오라는 것이 말입니다.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이것이 하나의 문명입니다. 문명이고 이것이 갖는 환경적 가치가 얼마나 되나,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녹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 녹조를 우리가 녹조가 왜 생기는지, 또 녹조가 지금 굉장히 외국에서는 연구 대상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한 세 번째에
금강보의 경제적 가치를 얘기하고 제 강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질문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보의 환경적 기능은 말입니다. 벌써 100년 전에 1800년대 말에 영국의 여기 있는 템즈강에서 거의 입증이 되고 이 템즈강이 거의 모든 강 관리에 하나의 교과서처럼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 환경 체계 또 강 교과서는 바로 템즈강을 하는데 템즈강에 실제로 여기 보면은 45개의 보와 관문이 있는 거죠. 관문이 있고 여기가 이것이 뭔가 템즈 베리에라 해가지고 템즈의 유명한 보에 이것이 유럽에서 아주 중요한 관광적 가시고 저도 작년에 다시 그 템즈 강에 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보를 관리하고 또 거기에 또 배가 다니고 있어. 그리고 특히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서 유람도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이 1800년대 말에 이 사람들이 뭐 했는가 하면은 강에 보를 만드니까 물이 맑아지더라. 그 원리가 뭐냐? 바로 이것이 여기에 있는 이런 식으로 이 지역이 위에 있던 여러 가지 부유물질이 가라앉는 거지. 가라앉니 강이 맑아지고 그 다음에 뭔가 이 원리를 가지고 지금도 여기에 있는 하수 처리장 있죠. 전부 뭐냐? 바로 고여놓으면 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수 처리의 2차 원리. 요 지점들이 이제 쓰러지가 생기고 맑은 물이 나가는 거죠. 이게 다 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뭐냐? 1889년에 하수 1차 처리 원리가 여기서 나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이 보의 환경적 기능은 뭐냐? 수질을 개선하는 거예요. 물이 차 있으니까 희석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질이 가라앉는 침강 현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뭐 하느냐? 바닥에 뻘이 생겼다고 또 이 반대하는 사람은 난리를 치는 거지. 보십시오. 이거 아주 반대하면서 뻘 생긴다고 하니까 또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바닥에 뻘이 생기면 뭐냐? 그 바닥에 여기에 실지렁이라든지 붉은 깔다고 이런 거 이게 이상하게 제가 사실 이게 뭔가면은 제대로 우리가 얘기하면 이걸 청소동물이라. 우리가 우리 흙에도 뭐 지렁이가 있잖아요. 지렁이들이 뭔가 흙에 있는 여러 가지 낙엽 썩은 거 이런 다 먹어치우는 이런 식으로 먹어치우는 이렇게 뻘이 생기면은 실지렁이가 있고 이 실지렁이가 뭐냐? 바로 물고기의 먹이가 됩니다. 물고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지렁이죠. 바로 우리가 낚시할 때 바로 이 지렁이 올리기 때문에 지렁이를 쓰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정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천에서 하천 환경학을 가르치고 배울 때 강에 뭔가 바닥에 이렇게 고여놓으면 뻘이 생기고 뻘에서 이런 식으로 청소동물이 자라고 그 청소동물 이 벌레들이 많으냐 바로 물고기가 먹어치우는 이게 아주 위대한 자연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뭔가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 이 보로 가지고 바로 쓰레기를 청소하는 거예요. 보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서울에 이걸 하고 있어요. 팔당댐에서 지금 팔당댐에 다니는 겁니다. 여기에 8대의 배가 경기도에서 쓰레기를 걷어 올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팔당댐에서 이런 식으로 쓰레기를 안 걷어 올리면 뭡니까? 바로 뭐가 되느냐? 한강의 물은 아주 쓰레기 붕붕 떠들어다니고 아주 물이 더러워요. 근데 팔당에서 이걸 다 걷어주는 거지. 중요한 이 기능이고 저는 미국에서 80년대에 뭐 했냐? 뉴저지 주에 있는 이 페사이 강이라고 있는데 이 페사이 강에서 제가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이 여기에 보러 가지고 뭐 하느냐? 이 물을 맑게 산소를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80년대에 연구했던 그 강의 그리고 이때 내가 이 논문을 쓰고 이때 저는 이게 보니까 80년대 배에 벌써 지금 한 3, 40년 뒤에 내 운명이 결정된다. 이때 뭔가 보러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제가 제 평생에 처음 쓴 논문이 그때 미국의 교수들하고 뭐냐? 보러 가지고 수질 개선하는 거죠. 그런 연구들을 외국에서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 볼을 만들었을 때 분명히 이것은 수질이 좋아진다. 왜? 외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논문을 썼죠. 그 논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로 올 1월 달에 제 석사과정 학생들하고 썼던 것들이 바로 나온 거지. 근데 아주 좋은 게 뭔가 하면 건강이 말입니다. 다른 강하고 달리
반을 딱 잘라가지고 여기는 볼을 만들고 준수를 했고 여기는 보도 안 만들고 준수도 안 한 거지. 그래서 강우 조건이 똑같으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하니까 뭐냐? 여기는 변화가 없어요. 여기는 보도 안 만들어지니까 보가 안 만들고 준수도 안 하니까 보가 변화가 없고 여기는 뭐냐? 획기적으로 변화가 됐어. 그것이 외국에서 다 심사를 해가지고 그 논문을 다 통과시켜가지고 나온 거지, 입증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이론적으로도 맞고 실측도 맞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나오고 난 뒤에 여러 신문에서 조선일보도 이런 식으로 나왔고 또 이게 뭐 뉴데일리 또 이게 문화일보 이런 데서도 아주 중요한 논문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지난 2018년도에 여기에 저걸 했죠. 저 뭐라 그러나 환경부에서 물을 뺐어요. 그 개방하면은 수질이 좋아진다. 뭘 좋아졌어? 제가 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 논문 썼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니까 뭐가 되느냐? 공주보는 말이에요. 엽록소라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 저 온도에 또 빛에 의해 가지고 자라는 요거 하나만 불변이고 전부 다 95% 신뢰 구조라 하면은 거의 100개 중에서 95% 확률을 가지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우리 환경부에서는 뭐라 그러냐? 바로 볼을 열었지만은 수질이 좋아졌다. 거짓말이죠. 이건 분명히 법적으로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거짓말. 그리고 세종도 마찬가지예요. 세종보도 뭔가 하면은 다 나빠졌어요. 왜? 보가 물을 수질을 좋게 하는데. 이런 식의 것들이 다 나온 거죠. 여기 본 단지 요것도 엽록소하고 거기에 있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랑 요것만 별변이고 다 나빠져. 관측되고 이것도 뭐 국가 측정만 했어. 똑같은 자료를 우리가 쓰게 됐다. 또 하나의 우리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게 뭔가면은 지금 항상 그 우리 환경부에서 이번에 보호, 철거, 해체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 생태계 건강성인데 이것도 완전 거꾸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 생태계 건강성이 볼을 만들어야지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우리가 아마 댁에서 드시는 의약품들 우리 몸에서 분해가 안 돼요. 다들 어디로 가느냐? 화장실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의약품의 90%또 집에서는 화장품이라든지 각종 화학물질이 이 화장실 하수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수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간 하수가 하수 처리장에서 일부가 처리가 돼요. 나머지 20 내지 30%가 그냥 강으로 가요. 강으로 가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먹었던 약을 물고기가 먹는 거지. 물고기가 이런 식으로 먹고 그 다음에 이 물고기가 먹으니까 뭐가 되느냐? 이 외국에서 나오던 다 자료들이 물고기 순놈이 암놈이 되어버리고 이런 일이 생기는. 그럼 설마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럴까? 우리나라는 벌써 4대강 사업하기 전에 말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나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우리나라도 지금 현실로 되고 있구나. 보십시오. 2007년 1월 4일 4대강 사업하기 전에 강에 물은 바짝 말려있지요. 하수 처리장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여기 나오는 자료가 뭐냐? 2003년에는 잡히던 물고기의 4.8% 한 5마리 정도가 암소 한 몸이었고 그 다음에 2004년은 5.3% 또 그 다음에 4.8% 2006년에는 드디어 뭐냐 8% 잡히는 물고기의 100마리 잡으면 8마리가 뭔가 하면은 암수 한 몸이 있잖아요. 100마리 중 8마리가 암수 한 몸이다. 그리고 환경 호르몬 영양인도 나왔죠. 바로 이 자료에 이것만 아니고 영산강의 경우는 말이에요. 옛날에 이게 2009년도에 영산강에서 1월 9일 날 나온 그 중앙일보에 나온 보도자료인데 영산강을 살리자 영산강 하면 나왔던 게 뭐냐면은 귀형 물고기가 나오잖아요. 왜? 강에 흐르는 물이 거의 60% 뭐 이럴 때가 다 뭐냐면 광주시 하수처리장 영산강 옛날에 4대강 사업하기 전에 지금은 이제 물 뺐으니까 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귀형 물고기가 나왔잖아. 이런 식으로 다 언론에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수 처리장 방류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처리 그냥 방류를 하면은 쉽게 섞이지 않아요. 섞이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뭐 하느냐? 빨리 이런 식으로 강에 물을 채워가지고 그 물하고 하수 처리장 물하고를 빨리 섞이게 해요. 이게 이제 외국에서 오래전부터 해오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최정보인데 최정보에 흘러오는 물이 어떤 물이? 대전시 150만 하업 처리장이죠. 그 위에 충주도 있고 청주가 있죠. 청주 그 위에 세종 각종의 하업 처리장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런 식으로 지금 열어놓으면 뭐하느냐? 물고기가 엄청나게 피해요. 그리고 물고기뿐만 아니고 무슨 뭐 개구리라든지 모든 이 생물들이 엄청 피해를 보는. 결국은 뭐냐? 물을 채워가지고 빨리 섞거든요. 제가 이게 한 게 뭐 저도 이게 그래서 무엇이 건강한 생태계냐? 이거겠어요, 이거겠어요. 나라에서는 이게 지금 건강한 생태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도 그래서 왜 그럼 제가 이걸 잘하느냐? 제가 85년도에 미국에서 박사학위 할 때 이걸 지금 이게 뭐예요? 바로 여기에 강의 이 하수 처리장을 물을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 그래야지 생태계에 피해가 없느냐? 그걸 연구해둔 이게 지금 박사학위 논문에 나오는 그림이고 이 박사학위 첫 번째 논문 페이지입니다. 외국에서 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냐? 거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물을 빼야지 건강하다. 이 정신 나가도 한참 나가는 그런 자마 오늘 저는 사실 환경부에 계시는 분, 이 사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 계시는 분들 오늘 좀 와셔가지고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큰 강은 말입니다. 큰 강은 말입니다. 항상 물이 가득 차야지 건강한 생태계인데 지난번 보십시오. 이 포도에 이렇게 물 다 빼고 지금 뭐 여기뿐만 아닙니다. 낙동강에도 낙동강 환강 합수액에 또 빼고 전부 모래톱 그래놓고는 뭐하느냐? 이게 영산강의 성천보 위에는 맹꽁이가 나오고 꼬맹한 물새떼가 나오고 여기 공주보에는 무슨 표범 장지뱀이 나오고 민물 가마우치가 왔다. 그래놓고는 얼마나 생태계가 살아있느냐? 이것도 잘못된 생각, 완전 잘못된 생각. 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본류가 있고 지천이 있습니다. 지천에 살 생물이 따로 있고 본류에 살 생물이 따로 있어요. 지천에는 물이 철철철 흐르니까 소위 말해 유수성 생물, 흐르는 물에 사는 생물들이 살고 거기에는 모래톱이 발달되어 있고 얘는 맹꽁이 뭐 이런 애들이 다 여러 가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살아야 되는 것을 물을 빼버리니까 개천이 되니까 뭐 하느냐? 본류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 놓고는 잘못 생각해가지고 너 생태계가 건강해졌다. 천만에. 큰 강에는 큰 강에 살 게 있고 개천에 살 거는 개천에 살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고 또 한번 보십시오. 뭐예요? 그래서 나는 이러세요. 이 사람들이 뭐 자연선 회복이 아닙니다. 개천선 회복. 큰 강을 왜 개천을 만들었냐? 이런 식의 지금 논리를 가지고 이 볼을 해체하고 문명을 거부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보십시오. 여기 보면 팔당댐이 말입니다. 1973년에 만들어졌어요. 팔당댐 만들기 전에 조사된 거 보면은 1972년도에 어류가 국가의 31종, 물고기가 종류가 많아야지 이제 좋은 생태계. 그런데 댐을 만들고 나니까 물이 많아지니까 물고기가 15가에 45종, 45%가 증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큰 강에는 말입니다. 물이 있어야지 건강한 생태계가 되는데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큰 강에 개천을 만들어야지 건강한 생태계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몇백억이 남는다 뭐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마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제 이름 치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바보들의 4대강 모래톱 예찬 해가지고 지난 12월 6일 날 올렸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페네마이크 정규전 TV라고 거기에 유튜브 들어가면 잘 나와있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나라입니까? 도대체 이런 나라가 이런 정부가 있느냐? 그것도 환경을 한다는 사람이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우리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도로 말입니다. 강에 도를 만드는 거는 이거는 뭔가 우리가 도로를 내고 철도를 내고 오늘도 저도 KTX 타고 오니까 1시간 만에 왔잖아요. 이게 문명입니다. 도시를 만들고 이게 문명인데 이 문명을 다른 나라에 가보지를 않고 다른 나라의 강을 연구해보지 않고 그것이 어떤 혜택을 주는지도 모르고 그걸로 수질이 나빠졌고 뭐 엉뚱한 소리. 챔드강에 보십시오. 라인강에 86개 보가 있어요. 템드강에 45개 보가 있고
보십시오. 미국의 미시간에 40세계. 이거 다 배가 다니고 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문명인데, 문명. 제가 얼마 전에 그때 신문에서 깔아달라고 제목을 그랬어요. 4대강 고해천은 반문명적 범죄라. 반문명적 범죄. 이런 식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간단하게 넘어가요. 두 번째는 뭐냐? 지금 녹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녹조 이야기. 녹조가 왜 고마운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녹조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게 식물성 플랑크톤이 우점종이라는 게 뭐가 무엇이 많이 자라느냐 이거예요. 아마 잘 아시겠죠? 우리 들판에 가면 풀이 자라요. 풀이 자라야지 그 풀을 여러 가지 벌레도 먹고 새도 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생태계의 기본 원리. 이게 육상 생태계지. 그러나 강은 호수는 뭐냐?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라요. 이게 자라야 돼요. 자라야지 이것이 물고기가 먹고 물벌레도 먹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물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온도가 낮으면 말입니다. 저온수기라 해가지고 규조류라는 게 있어요. 이 규조류는 색깔을 우리가 잘 보지는 못해요. 그런데 온도가 보면 여기에 25도, 35도 온도도 다 나와 있어요. 다 밝혀져 있어요. 그때 이 마이크로시스티스라는 남조류가 자랍니다. 요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녹조예요. 녹조인데 지금 나라에서도 뭔가 하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해본 게 뭔가 하면은 이거하고 조류라는 거하고 녹조를 막 혼용을 해가지고 언론에서 그걸 또 잘못 받아가지고 지금 완전히 오해를 하게 되게 만들어놨어요. 조류 농도라는 것은 뭔가 하면 자라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엽록소량을 가지고 하는 게 조류 농도예요. 바로 여기 바로 조류 농도는 뭔가 하면 엽록소량이, 녹조는 뭐냐? 여름 한철 더울 때 잠시 생겼던 남조류의 이 식물성 플랑크톤의 세포 수를 헤아리가 하는데, 마치 이 조류 농도가 줄어들면은 녹조가 안 생기는 것처럼 이런 식의 지금 현재 잘못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녹조 현상은 참 특이한 거예요. 특이한 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자라다가 갑자기 온도가 더워지면은 급속한 성장을 하는데 보십시오. 이 녹조가 생기는 조건은 세 가지. 바로 여기 있는 영어로 내가 좀 죄송한데 온도하고 태양빛하고 영양물질, 이 세 가지 조건만 생기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이한,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이렇게 블룸이라는 게 뭔가 꽃이 피라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꽃 피듯이 확 피는 게라 해가지고 이것을 영어로는 우리말로도 처음에는 뭔가 이걸 조류라는 것이 갑자기 꽃 폈다 해가 조화, 또 물에 꽃이 폈다 해가지고 수화, 일본에서는 이걸 수화라고 해요. 그것을 우리나라 처음에 번역을 해올 때 이것을 물꽃 현상이라 했는데, 그것보다도 색깔이 녹색이라 해가지고 녹조라고 말을 한 거죠. 근데 이 녹조의 특징은 뭐냐? 요 안에 세포 안에 공기방울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다 이렇게 부유한. 그래서 4대강 사업하기 전에도 낙동강 이거 보십시오. 곳곳에 녹조가 이게 바로 4대강 사업하기 전에 수많은 녹조 현상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4대강 사업 때문에 생겼다는 식으로 전 국민이 잘못하게, 그것도 언론에 나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라를. 이거 재밌는 것이 뭔가면 이 사람들도 처음에 녹조라는 것이 그 때문에 생긴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2018년도에 그때 이제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될 때 보니까 북한강에서 녹조가 생겼어요. 아니, 북한강 여기 의암댐, 여기 춘천에 있는 의암댐 이런 데 녹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4대강, 한강의 4대강은 남한강이 만들었어요.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이래 만들어놨는데, 이래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 여기 녹조가 생기니까 이 바보도 아니고 말입니다. 보는 남한강에 생겼는데 녹조는 북한강에 생기는데 마치 이것을 뭔가 그 때문에 생겼다고 선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먹혀 들어가니까 이제 영산강 또 낙동강 이런 식으로, 사실 보십시오. 여기 오면은 그 당시에 처음 시작은 북한강 국물거리도 여기입니다. 여기에 녹조가 생겨보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마치
이래가지고 뭐 녹차라 떼느니 뭐 투표를 안 해가 그렇다는 이 정치화시킨 이 전부 국민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이 보 때문에 생겼다고 알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데 뭔가면 자충수를 뜬 거지. 보를 개방했더니만은 녹조가 생기되잖아요. 오히려 더 생겼다. 보십시오. 이게 바로 연합뉴스에 지난 8월 15일 날 나왔던 건데 이 최정보에 수문을 열었더니만은 녹조가 한 3배 늘어납니다. 그때 나오던 자료들이 이게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측정한 자료예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요 클로로필 요게 뭐냐면은 조류 농도고 요게 바로 뭐냐면 녹조의 개체수예요. 근데 이 2016년하고 17년하고 18년 비교하니까 볼을 열었던 이 18년이 한 3번 늘었네. 이 거짓말이라는 게 스스로 입증이 된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 그래서 내가 이것도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4대강 녹조 사기 증거 나왔다고 내가 8월 17일 날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완전히 내가 자세하게 아마 궁금하신 분은 한번 보십시오. 들어가면은 예, 한번 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게 이게 볼을 개방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8월 22일 날 본다면은 요 위는 세정보 이야기예요. 요 밑에는 뭔가면은 공주보 백제보까지 오히려 세정보를 열으니까 이 세정보에서 걸러져야 할 것들이 안 걸러지니까 공주보 백제보에 더 영향을 심하게 줘가지고 이것이 더 많이 자라게 돼요. 앞으로 아마 세정보 해체하게 되면은 그 영향이 바로 이 공주보 백제보까지 내려갑니다. 왜? 거기서 걸러줘야 되는데 걸러주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데 정부에서는 뭐라 그러냐? 조류 농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됐다. 이것도 말이에요. 잘못된 통계를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엉터리 통계를 해가지고 이것이 조류 농도가 줄었다 그러니까 언론은 뭐라 그러냐? 녹조가 줄었다. 녹조가 40%. 완전히 이게 조류하고 다른데. 완전히 지금 나라에서 발표를 이렇게 하면은 언론은 또 모르고 이렇게 하고 나라도 뭔가 국가도 이걸 발표하는 게 아니지. 아무도 아니죠. 엉터리 통계를 하는데 그걸 보십시오. 조류농도하고 녹조는 다르잖아요. 다른데 그러고 나서 8월달 되니까 뭐냐? 걱정하는 거예요. 왜 걱정했느냐? 강에 물이 없습니다. 강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빨리 오르는 수온이 갑자기 탁 오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거기에 들어있는 녹조가 자라는데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물질이 뭐가 되느냐? 올라가. 다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수온과 영양물질이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녹조가 나옵니다. 영국, 호주, 중국, 일본 지금 세계 곳곳에서 녹조가 나와요. 그럼 녹조가 왜 나오느냐? 미국 보십시오. 미국은 여기에 지금 녹조 나오는데 미국의 모든 주에 나오고 미국에서 제일 춥다는 알라스카까지 녹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외국에서는 이걸 이용을 하고 이걸 녹조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한테 아주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우선 그 이유는 뭐냐? 이유를 한번 봅시다. 이 이유가 재미가 있어요. 원래 우리 옛날에는 뭐 했느냐? 비료가 없었지. 이 비료를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은 1842년에 영국의 농부 존 노라는 사람이 어떤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있으면은 농사가 잘 되는 거지. 근데 그 바위가 인이 들어있는 거지. 들어있는데 그것을 분해해가지고 식물이 이용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비료 공장까지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농부였다가 졸지에 앞에 써라고 붙이는 게 뭔가 하면 귀족이라고. 귀족 자기까지 받은 거예요. 영국에서. 어느 날 자기가 밭에서 어떤 돌이 있는데 그 돌에서 농사가 잘 되니까. 이런 사람이 나오고 그러고 또 하나가 뭐냐? 질소비료는 이 독일의 과학자 프리츠 하버라는 사람이 이 질소비료를 만든 지금 서치죠. 질소비료를 쓰는데 이 질소비료도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은 뭐 했느냐? 바로 이 번개를 칠 때 우리 공기 중에 질소가 많아요. 근데 그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식물이 그대로 이용하지 못해요. 이것이 타가지고 질산이라는 물질이나 아니면 암모니아가 되면은 식물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 하면은 이걸 이용해가 지금 질소비료는 말입니다. 원료가 뭐냐? 원료가 저거예요. 공기를 빨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마시는 공기의 한 80%가 질소입니다.
그 중에 한 20%가 이제 뭐 산소고 이런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 선조들도 말이에요.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 선조들도 뭔가 번개가 많이 치는 해는 농사가 잘 된다. 왜? 번개가 치면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타니까 그것이 비료가 돼요. 이 공기에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한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보십시오. 이게 뭐냐? 전 세계적으로 인산 비료가 사용되는 거. 요 밑에 있는 요게 뭐냐? 우리 과거에 이거 했던 거죠. 과거에 뭐냐면은 바로 옛날에 우리가 농사 이렇게 지었지. 집에서 나오는 인분 축분 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요게 바로 인분 축분이에요. 그리고 1950년대 이후에 엄청난 인산을 쓰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사실 지금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전 세계 인구의 반은 비료 덕에 살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비료 없이 농사 지으라고 그러나 그러면 전 세계 인구 반은 굶어 죽거든요. 굉장히 고마운 존재가 뭐냐? 바로 질소비료, 인비료. 이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은 물에 들어가지고 녹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녹조의 문제도 뭐냐? 녹조는 여러 한철 나오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수돗물 만들 때 그것에 분비하는 물질이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돗물 생산에 문제를 일으키고 또 과거에 보면은 가축들이 막 녹조 있는 물을 야생동물들이 녹조 있는 물을 그냥 먹어가지고 죽었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녹조가 보기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책은 결국은 뭐냐면은 수돗물을 이 녹조 있는 물은 고도 처리라 해가지고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벌써 1990년대에 낙동강 지역에는 모든 이 수돗물을 이 녹조가 많아 있기 때문에 고도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또 많으냐? 녹조를 이런 식으로. 이게 외국에 나오는 사진인데 걷어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거 하고 있어요. 녹조 제거용. 이 수자원공사에서 KO로에서 녹조를 제거하는 거죠. 제거해가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말려가지고 외국에서 비료로 쓰고 이게 바로 녹조 비료예요. 녹조 비료. 녹조를 가지고 말려가 비료를 쓰는데 이 녹조 비료는 굉장히 지금 일반 비료보다 좋아요. 왜? 일반 비료는 뿌리면 말입니다. 금방 사라지잖아요. 녹조 비료는 뭐하냐? 천천히, 영어가 바로 그거예요. 슬로우 릴리즈, 천천히 나오니까 한 번 녹조 비료를 뿌려놓으면 오랫동안 비료를 안 줘도 되는 거지. 그 지금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죠. 또 녹조로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거 실용화하지. 근데 녹조 플라스틱은 그러면 왜 일반 플라스틱보다 좋냐? 지금 플라스틱이 문제가 뭐냐면 한 번 만든 플라스틱은 남아가지고 계속 바다에도 지금 플라스틱 문제가 아주 심해요. 근데 녹조로 만든 플라스틱은 만들어가 쓰다 보면 이게 다 생물이다. 분해가 돼요, 나오면. 그 녹조 플라스틱이 지금 굉장히 유용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고 이걸로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제품 만들고 있는 연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느냐?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거를 연구해가지고 활용하고 기존의 플라스틱을 대체함으로써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외국에서는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 계속 녹조 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 나라가 되겠냐? 맞습니다. 네? 또 외국은 이 바이오 에너지, 녹조가 말입니다. 미국에 이게 미국 정부가 7,800만 불을 녹조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에너지 뽑는 것을 투자한다. 이게 보면 2010년도 나온 뉴스예요. 미국에서. 왜 그러면은 녹조가 바이오 에너지가 좋냐? 이 바이오 에너지가 말이에요. 옛날에는 코코넛, 오일 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이오 에너지를 썼는데 녹조는 말입니다. 여기 나온 설명을 보면 이럽니다. 여기 제가 영어로 지금 번역을 안 해요. 죄송한데 보통 보면은 오일 팜 같으면은 단위 면적당 635가 나오는데 이 녹조 LG를 쓰니까 8,000이 나와. 15배가 많이 나와. 그리고 물도 얘들은 키우려고 그러면 물이 깨끗한 물을 줘야 되는데 이 식물을 키우려고 그러면 수술하든지 뭐 키우려고 그러면 이 녹조는 뭔가 하면 더러운 물, 짠물 상관하지 않고 온도만 적당하고 하면 확 자라. 그래서 외국에서 지금 녹조 연구를 가지고 에너지 연구를 하기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뭐 녹조로 가지고 달리는 차 만들거든. 우리 지금 전기차, 수소차 그러는데 지금 녹조 차를 만들어가지고 실용화하려고. 왜? 거기에 나오는 녹조를 다시 재활용하고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을 다시 좀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천대학교의 모 교수가 이걸 하는데 이 녹조에서 뭐가 나오냐? 화장품, 아까 바이오 플라스틱이 나온다고 했죠. 기타 여러 가지 여기에 우리가 지금 필요하고 있는 의약품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녹조를 많으냐 하면은 녹조 농장을 만들어요. 녹조 농장을. 녹조를 키우는, 아예 단위 면적당 얼마나 녹조를 잘 키우느냐.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항상 걷어내야 되니까 온실을 만들어가지고 온실을 만들어가지고 천천히 이 녹조를 키워가지고 단위 면적당 많은 녹조를 생산해가지고 바이오 플라스틱, 에너지, 화장품 이런 것도 하는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우리한테는 이게 여러 가지 앞으로 아마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금강보가 그러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 가치가 있느냐.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그 경험하셨을 거예요. 2015년도에 충남 지역에 제한급수했죠. 여기 보면은 7개 시군에 물이 없어가지고 그때 수도권이랑 똑같아요. 가뭄지수는. 근데 자료예요. 수도권에 똑같은 가뭄지수가 왔는데 여기에 충남의 8개 시군 제가 그때 인구도 카운트해봤어요. 한 50만 정도 되더라고요. 한 50만 인구 같은 건 서울의 구하나 인구에 이 서울에 하고 똑같이 가뭄이 왔는데 서울의 구하나 정도의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힘들었나.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면 서울은 괜찮았냐? 서울은 보십시오. 한강수계 춘천이 여기에 소양 여기 보면 춘천, 의암, 팔당, 화천 어마어마한 수자원이 있으니까 여기는 같은 가뭄이 와도 괜찮았나? 근데 여기에 물도 많이 쓰지도 않는 이곳에 같은 가뭄이 왔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추잖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물 아는 사람 다 알아요. 이 금강유역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자원이 가장 부족하고 가뭄에 가장 취약한 지 이런 곳에 있는 보멸계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이 정부가 되도록 된 정부냐 이게. 이게 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마 여기에 잘 아실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건데 우리 강에 물을 끌어 쓰잖아요. 물을 끌어 쓰면은 물을 끌어 써가지고 그 중에 일부는 뭐예요? 정발도 하고 땅에 들어가고 식물이 먹어치우기도 하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소모수라. 농사 지으면 일부는 쓰고 일부는 다시 돌려주잖아요. 돌아오는 게 회기수예요. 4대강 보의 물은 뭐냐? 이 회기수를 다 끌어모아요. 다 끌어모으고 또 이 보의 4대강 보의 위치는 어디냐 하면은 이 전체의 고도가 낮기 때문에 가뭄이 들더라도 끊임없이 지하수가 유입돼요. 왜?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4대강 보는 말입니다. 회기수 차집기에다가 플러스를 넣으면은 지하수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장담하고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4대강 보의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아요. 한번 두고 보십시오. 대청호의 물이 말랐으면 말랐지, 소양호의 물이 말랐으면 말랐지, 공주보의 물은 절대 안 마릅니다. 왜? 위에 쓰고 다시 돌리고 다시 돌리고 끊임없는 회기수가 모여드는데 낙동강도 그렇고 금강도 그렇고 영산강 곳곳에 절대로 안 마릅니다. 근데 이 마르지 않는 이 물을 말려버리려고 하니까 이게 어떤 도대체 이런 나라가 도대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물이야.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30년 대가뭄이 시작돼요. 제가 쓴 책에 보면 구구환경론에 나온 책에 나오는 건데 제가 옛날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를 그렸어요. 우리나라는 가뭄과 홍수의 나라예요. 홍수일 때는 홍수가 지고 가뭄도 아주 심하죠. 왜? 반도국가라서. 대륙선 기류가 내려오면 가뭄이 오고 해양선 기류가 올라오면 홍수가 치고 이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옛날에 특히 뭐예요? 백제 원조왕 때 백성들이 굶어 죽었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잡아먹었다. 우리 역사에만 식인문화가 있어요. 왜? 가뭄 때문에. 이거 보십시오. 서기 15년, 서기 108년, 서기 389년 이것도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이게 바로 이거는 제가 얘기는 흉년 들었다 이거는 엄청나게 많고 가뭄 때문에 흉년 들었다는 거는 계속 있고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었다는 기록은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조선왕조 말에 30년 대가뭄이 있었어요. 1895년부터 1905년 사이.
이때 물싸움 하다가 나온 게 뭐 동학농민이면 백성들의 어떤 그 삶이 굉장히 피폐한 가뭄이 드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고려 때 같은 데 보면 과거에 저런 것도 나와요. 저작거리에서 인육을 팔았다. 먹고 살 게 없어요. 조선왕조 말에 이렇게 30년 대감비 기록이 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뭔가 우리나라가 처우기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한양에서 기록된 게 홍수, 가뭄 계속 반복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뭄이 지금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뭄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를 보십시오. 이때 큰 가뭄이 한 번 왔죠. 또 큰 가뭄. 우리나라는 38년 주기로 작은 가뭄이 오고 124년 주기로 큰 가뭄이 오는데 지금이 이 두 주기가 만난다. 30년.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는데 정말 그러나 제가 우리나라의 그나마 가운데 한반도의 중심이 되는 천주와 원주에 이 기상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쭉 보십시오. 2000년대 쭉 가가지고 가뭄이 왔죠. 이 시커먼 수는 가면 극한 가뭄이에요. 빨간 거는 심한 가뭄이고 노란 거는 가뭄인데 보십시오. 이때부터 2014년 이럴 때부터 보면 아주 가뭄이 지금 심해지고 더 자주 오고 있는 거죠. 이 시기에 이 물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우리 한 가지 또 봐야 될 것이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 빌딩 농업이 일반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캐나다에 있는 빌딩 농업, 이 빌딩을 하나 지어가지고 그 빌딩 안에서 농사를 다 짓는 거예요. 농사를. 그 앞으로 미래에는 뭔가 하면 빌딩에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가 농사를 짓는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물하고 에너지만 있으면 돼요. 물하고 에너지만 있으면 로봇가 지가 알아가지고 물도 주고 햇빛하고 똑같은 빛을 만들어가지고 내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좁고 척박한 국토, 아주 뭐 우리가 국토가 좁고 하지만은 어마어마한 물과 에너지만 있으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정설이에요. 그리고 벌써 지난 1933년부터 45년 사이에 미국에서 만 장애인의 몸으로 사선을 한 대통령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 사람이 아마 미국도 재선하면 안 되는데 이때 뭔가 하면은 경제 대공황이 왔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사선을 했던 대통령 유일한 이 장애인의 몸으로 이 사람이 뭐라 했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물 없는 국토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물 없는 국토. 그래서 이분이 뭔가 서부 지역에 어마어마한 댐을 만들고 했던 거죠. 우리 몽골 같은 나라가 말입니다. 우리보다도 땅덩어리가 한 7배 큽니다. 대한민국보다. 아무 부러워할 거 없어요. 물 없는 국토는 말입니다. 관리하기만 골치 아프지. 좁은 국토도 우리가 물과 에너지만 있으면 아주 앞으로 우리가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지.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마어마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우리 금강유역이 말입니다.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이 저 보면은 충남, 전북도 일부 금강수계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들, 채소, 상당히 많은 비옥한 농산물들. 여기 나오는 우리나라의 식품이 지금 40% 수입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식량의 40% 수입입니다. 40% 수입인데 제가 볼 때는 이 40%를 우리가 빨리 대체해 나가야 돼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경제적인 이유. 또 하나는 뭐냐? 이 40%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중국 제품, 중국 식품. 중국 식품은 말입니다. 사실은 지금 저는 그것도 유튜브에 가면서 우리가 미세먼지보다도 중국에서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뭔가 중국에서 오는 식품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모르고 말입니다. 농약 뿌리고 거기다가 뭐 함부로 여러 가지 미국, 중국 가면 저런 게 있어요. 캔서 빌리지 해가지고 다람촌, 암이 막 생기고 이런 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지금 중국 식품이 굉장히 위험한데 그걸 빨리 우리나라 농산물로 건강한 농산물로 대체해 나가려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앞으로 이런 곳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에서 적극 지원해가지고 그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데인데 지금 이 지역에 이런 물을 빼고 결국은 건강이 많으면 이게 전국적인 피해가 됩니다.
건강이 마르면은 이게 뭐가 이 지역의 농산물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게 결국은 우리가 서울에 있지만 뭐예요? 금강에서 나오는 쌀을 먹고 뭐 낙동강에서 나오는 과일을 먹고 그런 살아가요. 그리고 금강에서 나오는 쌀 하나 만들 때 그 얼마나 많은데 그 서울에 산다 해가지고 수도권에 산다 해가지고 한강물을 먹느냐 아니 한강물도 먹지만은 그 식품에는 어마어마한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학술적 용어로 보면 가상수라고 해요. 가상수가 들어있는 거죠. 왜? 쌀 한 톨 만들 때 얼마나 들어요? 엄청난 물이 들어가는데 그 물을 우리가 먹고 있어요. 그래서 금강의 물이 마르면 우리 전국에 다 좀 피해가. 우선 제가 오늘 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하고 질의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열린 강의를 해주신 박석순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시 장애를 정리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를 정리한 후에 대화를 하겠습니다.